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저번 주에는 사성제에 대해서 했죠. 사성제는 그러니까 부처님이 발견한 진리를 아주 압축, 요약, 1분 요약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성제 안에 불교의 모든 진리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오온에 대해서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기본 교리를 공부를 하셨거나 혼자서 아니면 불교대학이나 이런 기초학당 같은 데서 불교 교리를 공부하신 분들은 오온이 뭔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오온 그 자체는 모르는 분이 없을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초기 불교 이해에서 이제 오온을 이야기하는 거를 보고 저도 아마 여러분들도 이 책을 이번에 이제 보신 분들은 좀 느꼈을 거지만 그 전에 이제 여러 책들도 보고 했지만 사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이면서도 가장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은 게 이제 오온, 12처, 18계, 12연기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근데 이제 이 초기 불교의 이 책을 오온에 대한 부분을 정독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좀 확실하게 감이 잡히는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로 따지면 제 7장이죠. 나는 누구인가 109페이지부터 제 9장 나는 누구인가 초기 불교의 인간관 오온 3 162페이지까지죠. 된 요 부분이 이제 오온에 대해서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페이지 수는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이것저것 빼고 나면 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야기가 좀 더 반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경우가 오온이나 12처, 12연기를 접할 때 우리가 쉽게 빠지는 오류가 제일 첫 번째는 이런 것들을 그냥 지식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마치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다. 그래서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다 외우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은 제주도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은 제주도다. 이렇게 이제 외우는 식으로 물은 H2O다. 이런 식으로. 이런 지식들은 사실 일상생활 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크게 안 됩니다. 물이 H2O인지 몰라도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죠?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지, 세 번째로 큰지, 제일 큰지, 내가 일상생활 하는데 직접 연관이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지식입니다. 지식. 하나의 정보죠. 내 안에 들어오는 정보의 하나일 뿐입니다. 많은 정보 중에 하나의 정보일 뿐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 불교의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를 하면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왜 여기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제일 첫 번째 오류는 우리가 지식으로 이 오원, 12체 같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 하는 게 우리가 범하는 제일 큰 오류였다 하는 것을 저는 이번에 이제 오원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 이걸 그냥 단순한 지식으로 이해하는 거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어떤 내가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데, 지식으로 접하는 것도 단순한 그냥 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정보, 이 정도 차원으로 그냥 알고 있으면 좋은, 이 정도 수준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고, 지식도 어떤 경우에 지식은 내 삶에 도움이 되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회계사다. 그러면 회계 관련된 많은 지식들은 내 삶에 내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죠. 그리고 어떤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올바른 지식,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아무래도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데 본인이 부동산 관련돼서 이익을 많이 취하거나 손해를 덜 보는데 도움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내 삶과 직접 연관이 있는 실용적인 지식입니다. 실용적인 지식. 그 다음에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견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한 정치적인 견해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내 어떤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내가 내 주장을 하고 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나름의 관점에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이 다른 사람과 나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일종의 가치관, 신념, 그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지식에 들어갑니다. 내 삶의 어떤 보탬이 되니까. 근데 이런 첫 번째 말한 것은 제일 처음에 말한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이다.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단순 정보 차원의 지식이고, 이거는 일상생활에서도 큰 도움 안 되지만, 지금 이야기한 좀 실용적으로 도움이 되고, 내라는 사람의 가치관, 또 정치적인 이념, 이런 걸 형성하는데도 지식은 크게 일조를 한다.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이 두 번째 의미로 우리가 불교 교리, 불교의 개념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다거나, 동물권에 대한 자기 견해,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할 때 불교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이 실제로 환경을 사랑하고 동물을 실제로 사랑하는 삶을 철저하게 살고 있느냐. 그게 아닌 경우가 사실은 많죠. 우리 주변에 보면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일상적으로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경우는 단지 어떤 자신의 사상이나 이념이나 노선이 그냥 생각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일상적인 삶이 되지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설령 단순한 정보 차원에서 내가 불교의 개념을, 지식을 습득한 차원을 넘어서서 이것을 내 나름의 가치관, 사상,
좀 더 체계화시키고 정교화시키고 발전을 시키더라도 그것이 내 일상적인 삶에까지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경우도 불교를 지식으로 이해한 한계입니다. 이런 오온이라든가 12차라든가 이런 핵심적인 개념들을 지식으로만 이해하면 삶과 직접적인 연관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보면 몇 페이지인가요? 81페이지에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일종의 이제 서론의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81페이지 이제 두 번째 문단이 이제 보면 이제 불교의 전체적인 체계를 요약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보면 81페이지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 해체해서 보기는 초기 불교의 생명,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나라는 개념적 존재는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일체 존재는 12처로 해체해서 보고 세계는 18개로 해체해서 보고 생사 문제는 12연기로 해체해서 보게 되면 온, 처, 개, 연 등으로 설해지는 조건 지어진 법들의 무상, 고, 무아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처럼 존재를 법들로 해체해서 그들의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통찰하여 염오하고 탐욕이 빗바르고 그래서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현한다는 것이 초기 불전의 일관된 흐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두 문장이 말하자면 불교죠. 불교가 뭐냐? 하면 이 두 문장을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두 문장을 이해하려면 여기 나오는 개념들을 이해해야 되니까 물론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국 불교는 열반을 실현하는 것을 지향점으로 삼고 있다. 목표로 삼고 있다. 목표가 뚜렷하게 있죠. 세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불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불교의 목적은 내가 열반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불교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 나오듯이 나라는 개념적 존재는 오온으로 해체하고 그 다음에 일체 존재는 12처로 해체하고 생사 문제는 12연기로 해체하고 세계는 18개로 해체하고 이런 식으로 해체를 하는 과정이 이 아공의 과정이고 내라는 것이 내라고 할 만한 게 없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해체한 법들 각각이 다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라는 것을 철저하게 통찰을 해서 이게 이제 법공을 깨닫는 거죠. 그래가지고 염오하고 탐욕이 빗바래고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서 열반으로 이른다. 라고 불교는 어떻게 하면 열반을 성취할 거냐 라고 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죠. 내가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온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냥 지식으로서 이해를 하는 것은
내 삶이 좀 풍부해질 수는 있겠죠. 더 많은 지식을 가지니까. 하지만 그것은 불교가 지향하는 열반을 성취한다는 목표로 가는 데는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지식으로서 오온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은 열반을 성취한다라는 불교의 목적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 점을 우리가 우선 제일 먼저 확실하게 내가 머릿속에 딱 새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심심한데 교리 공부나 다시 한번 더 해볼까? 이런 차원으로 접해서는 이제는 곤란하다는 거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오온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오온이 뭐냐 하면 우리 불자들은 다 압니다. 색, 수상, 행식, 오온. 색은 물질이고 수상, 행식은 정신이고 이렇게 나누어진다. 세상은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내가 열반을 성취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야기하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해체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오온으로 해체한다. 그렇게 해서 그 각각의 법들이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인 것을 깨달아 가지고 열반에 이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온이 뭐냐? 나를 해체한 것이 오온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오온입니다. 내라고 하는 것이 오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점을 우리가 많은 경우에 놓치고 있어요. 오온을 왜 이야기하는지, 오온이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해체해서 보니까 5가지 온, 무더기로 나눌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왜 나를 해체를 하느냐? 그건 결국은 내라고 하는 존재가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라는 것을 통찰하기 위해서 해체를 하는 거예요. 왜 나라는 존재가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인가를 통찰을 하냐?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열반을 성취하려고 하느냐? 행복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열반이 곧 궁극적인 행복이니까.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내가 불교학에 정통을 해도 내 삶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만약에 불교 교리에 정통하면 곧 그 사람이 열반에 이룰 수 있다면 이 전 세계상에 불교 관련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평생 교학 공부를 한 스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열반을 정득해서 아라한가를 성취해야 됩니다. 다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다 번뇌가 사라져야 돼.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목표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그래요. 첫 번째, 오는 뭐다? 나라고 하는 것을 해체하니까 5가지 무더기로 나눌 수가 있더라. 요걸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5가지가 뭐냐? 뭐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이렇게 5가지가 있더라. 이거는 이 다음 문제입니다. 요거를 우선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 자, 우리가 이 점을 잘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경전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경전에서 오온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는 경전이 있습니다.
반야신경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바라밀다시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에 마하반야 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조견 오온 개공 도 일체의 액난을 건너느니라. 그러니까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온이 색수사 형식이고 내가 곧 오온인데 왜 이 5가지 무더기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게 내인데, 그러니까 내가 오온이죠. 그러니까 내가 공하다는 걸 깨닫고서 모든 고통에서 사라졌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공하다는 하고는 그 내가 누구냐? 그럼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사고의 제일 큰 오류가 뭐냐 하면, 제가 이제 계속 여러 차례 매번 이야기를 하지만 이번에도 이제 똑같이 이야기를 하자면, 여기 이제 핸드폰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핸드폰이라고 당연히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핸드폰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딱딱하고 뒤에는 뭐 동글동글한 것들이 있고 여기는 반짝반짝한 이것을 이렇게 손으로 쥘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핸드폰이라고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핸드폰은 이것의 이름이에요. 이것의 이름. 핸드폰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 핸드폰에 대한 이미지는 내 머릿속에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할 수 있고, 모양은 어떻고, 사진도 찍을 수 있고, 뭐 이런 등등의 하나의 고정관념. 이 물질에 대한, 이 덩어리에 대한 고정관념은 내 머릿속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있는 핸드폰이 실제 현실에 있는 이것이다 라고 우리는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전도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바로 이 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이 몸뚱이, 이걸 우리는 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핸드폰이라고 하는 이 뭔가에 대한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마찬가지로 나 역시도 나라고 하는 고정관념, 즉 생각이죠. 생각. 그 생각을 해체를 해서 보니까 거기에는 색계 덩어리, 물질이라고 하죠. 색의 덩어리, 수, 느낌의 덩어리, 상, 인식의 덩어리, 행온, 의도라고 번역되는 의도의 덩어리, 그 다음에 식, 아르마리, 의식의 덩어리, 이렇게 법으로 5가지 법으로 나눠지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이 몸을 내가 해부학을 해서 하듯이 메스를 들이대서 해부하는 게 아니죠. 이 덩어리를 나사를 가지고 막 풀어서 분해하는 게 아니죠. 그걸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81페이지에 보면 나라는 개념적 존재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개념적 존재는 나라는 존재를 의미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앞에 개념적 존재, 개념이 되기지 나는. 그 개념을 해체를 해서 5가지로 나눴다 이겁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도 각각이 뭘 의미하는지는 반 이상은 이미 우리가 이해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온도 법입니다. 오온도. 각 색온,
수, 상, 행, 식 각각이 다 법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했지만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찰나생, 찰나멸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세고는 세곤의 고유의 성질이 있을 것이고 수오는 수는 수의 고유의 성질이 있을 것이고 상은 상의 고유의 성질이 있고 행도 그렇고 식도 그렇고 또 공통된 성질은 예를 들면 찰나생, 찰나멸은 모든 법의 공통된 성질. 이거는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 각각의 법은 찰나생, 찰나멸하는 것이고 상속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무상하고 괴롭고 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성질이죠. 개별적인 성질은 뭐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색은 물질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설명이 나오죠. 변형되는 것을 물질이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형태와 모양이 있어서 그것이 변화하는 것이 물질이라는 불교 용어로는 색이라는 법의 고유한 성질이다 이거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법은 자상, 고유한 성질이 있고 공상, 공통된 성질이 있는데 고유한 성질은 각 법마다 다르고 공통된 성질은 찰나성이고 그 다음에 찰나성이기 때문에 무상하고 고고 무하라는 게 공통된 성질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고 있으면 각각의 법에 대한 자상만 오늘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세곤에서 색의 자상이 뭐냐? 고유 성질이 뭐냐? 수의 고유 성질이 뭐냐? 그것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오온은 항상 오온이라고 같이 이야기하는가? 색온 따로 이야기하고 뭐 식온 따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항상 오온은 뭐 어떻고 저떻고 같이 이야기하는가? 오온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하는 이유를 이해하면 이 두 가지만 알면 오늘 오온에 대한 것들은 뭐 다 한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제 하나씩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으면 하나씩만 이제 각각의 그 법에 대해서 공통된 성질은 뭐 무상, 고, 무와, 찰나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성질이니까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고 자상, 고유의 성질만 확인하는 느낌으로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고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다. 변형된다고 해서 물질이다. 이건 이제 특별히 이제 수상행식과 비교를 해서 수는 느낌, 상은 인식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식은 뭐 여러 가지 심리 현상들, 행은 심리 현상들,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형태나 모양이 없는데, 색은 형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형태가 변화한다 이거예요. 왜냐? 찰나적 존재니까. 찰나 생멸하면서 뭐합니까? 계속 이어지죠. 그걸 상속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태가 변화한다고 해서 물질이다. 이것이 색의 고유한 성질이다. 색, 물질 같은 말이죠. 색은 이제 불교적인 용어로 그거를 이제 번역을 색이라고 한 거고 요즘 표현으로 치면 물질이죠. 물질. 이것을 거듭 강조하지만 물질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보고 만지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색은 이것에 대한 뭐다? 내 머릿속의 고정관념이다. 항상 모든 법은 고정관념이다. 고정관념, 고정된 생각.
핸드폰이라는 것에 핸드폰 하면은 내 머릿속에서 나도 모르게 떠올리는 고정된 생각. 그 생각 속에는 형태도 대충 어떤 모양,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느낌, 그 다음에 그것이 다른 컴퓨터나 텔레비나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른지에 대한 생각, 이런 등등이 고정관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걸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내가 보고, 실제 세계에서 보고 만지는 이것이 아니다. 는 것만 확실하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색온은, 그래서 색온은 변형된다고 해서 색온이다, 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실제 이것이 색이다 라고 한다면 정의를 다르게 내리겠죠. 뭐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형태가 변화한다 해서 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형태가 변하는 그 어떤 고정관념인 거죠. 색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자, 우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 이제 인식과정과 연관해서 색온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에 뭔가가 있다는 느낌. 뭐 이게 따뜻하다, 이게 좀 날카롭다, 다른 것보다 크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뭔가가 있다는 느낌. 뭔가가 있다는 느낌. 그게 색입니다. 색. 생각이죠, 생각. 그래서 반야신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색, 즉시 공. 색은 공하고 수상 형식도 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수상 형식, 역부여식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이게 색이 만약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듣는 이 현실세계에 이것이라고 하면, 자연과학에서 말하는 물질이라고 하면 색이 공하다, 색이 없다, 무색 성향 미촉법, 무아니 비설신이, 그렇게 말하면 틀린 말이죠. 여기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하면 안 되지. 근데 이거는 생각이고 관념이니까, 생각이고 관념이니까 공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색온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가 아니고 찰나찰나 계속 생하고 멸하면서 찰나찰나 쭉 이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색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무더기로 색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다른 것들을 다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오온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첫 번째, 오온은 나라는 고정관념을 오온으로 해체를 한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오온이다. 이렇게 첫 번째 생각을 하면 되고, 나도 마찬가지고 오온도 마찬가지고 일종의 고정관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고정관념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 오온 중에서 색온의 특징은 뭐냐? 그럼 이 말을 불교 용어로 써서 표현하면 색의 고유 성질이 뭐냐? 라고 표현할 수 있죠. 색의 자상이 뭐냐? 그것은 형태가 변한다. 이것이 색의 고유한 성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온, 수온. 수온은 이제 느낌이죠. 느낀다고 해서 느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습니다. 수온. 이 수온은, 이거는 뭐 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한번 대충 훑어보는 느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리고 괴로운 느낌도 또 이거를 나누죠. 육체적인 괴로움, 정신적인 괴로움. 즐거운 느낌도 육체적인 즐거움,
정신적인 즐거움.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것은 이건 이제 그 삼매에 들었을 때 제4선 삼매에 들었을 때 상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총 굳이 따지면 5가지가 있다. 그건 이제 뭐 육체적인 괴로움, 육체적인 즐거움, 정신적인 괴로움, 정신적인 즐거움, 그 다음에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은 계속 지금 첫 번째 전제를 계속 우리는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온은 뭐다? 내가 오온이다. 그러면 느끼는 거는 누가 느끼는 거냐? 일반적으로 뭐 사람이 느낀다 이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해체해서 나를 오온으로 해체를 하는 거니까. 나를 오온으로 해체했을 때 지금 수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느끼는 건 내가 느끼는 거예요. 나의 느낌. 다른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항상 전제 조건을 명심해야 된다. 그리고 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이 수상, 이거는 심소라 그러죠. 심소. 식은 심이고, 수상행까지가 심소고, 그 다음에 색은 색이고, 열반. 이 4가지를 크게 이제 법을 크게 나누면 4가지로 나누잖아요. 법을. 심, 심소, 색, 열반. 여기에 그 열반을 빼고 오온은 요 3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그죠? 색온, 수상핵은 심소. 마음과 항상 함께 하는. 이게 이제 심소. 마음은 식온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뭐 다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오온은 항상 같이 생기고 같이 사라진다. 이것이 어떤 순수가 있어가지고 색온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식온이 생기고 상, 행식 이런 순수로 생기는 게 아니고 동시에 생하고 동시에 멸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오온을 말 그대로 어떤 객관적인 그 뭔가로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고 어떤 객관적인 걸로 생각을 하면 순차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색온 먼저 있다는 느낌이 있고 그 느낌 위에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괴로운 느낌인지 즐거운 느낌인지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느낌 위에 근데 이것은 다른 것과 비교하면은 뭐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이런 개념을 뭐 따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거고 내가 뭔가를 보면 그것에 대해서 5가지로 내가 어떤 뭔가를 보고 생각할 때 그 내 상태를 5가지로 해체하는 거니까 동시생 동시멸이죠. 그지? 그거는 뭐 충분히 굳이 계속 반복을 안 해도 설명을 뭐 어렵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수 상온. 상온은 이제 인식이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 인식한다고 해서 인식의 무득이다. 그리고 설명하기를 지식, 철학, 사상, 이념 같은 이지적인 심리 현상들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오는 어떤 논리적이고 지적인 심리 현상의 밑바탕이 되는 거다. 그것은 마치 비유를 들자면 목수가 목줄로 나무에 표시를 하는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표상을 만드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야기 쉽게 말하자면 이름을 짓고 개념을 만드는 이것이 핸드폰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걸 상온이라고 하는 거죠. 이름을 짓는 그것, 이름을 짓는 것. 그게 상온이다. 이름을 지어줘야 그 바탕 위에서 어떤 사견도 나올 수 있고 그 나름의 철학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뒤에 말하는 행온이 되는 거죠. 그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공통된 성질은 계속 강조하지만 모든 법은 무상하고 괴롭고 무하다. 이거는 모든 법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공상. 그러니까 색도 무상하고 괴롭고 내라고 할 만한 게 없는 거고 자성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상, 행, 식 다 마찬가지로 무상, 무하는 공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각각은 나라는 것을 해체했을 때 나오는 거니까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죠. 각각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왜? 나라는 개념적 존재를 개념적 존재를 5가지로 해체한 거니까 이 5가지는 항상 같이 움직이는 거죠. 왜? 이게 내니까 이 5가지가 모여 있는 게 나라고 하는 고정관념이니까 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제 수와 상의 차이, 느낌과 인식의 차이는 수는 좀 감성적이고 뭐 예술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그런 어떤 정신자극에 관련된 거면 상은 논리적이고 뭐 합리적이고 이런 좀 이렇게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뭐 그런 정신작용에 관련된 거다. 수가 먼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상이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상인구고. 그 다음에 행온,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 이거는 이제 심리현상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죠. 심리현상들. 라고 50가지의 심리현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앞에 이야기한 수상과 함께 더불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이고 나옵니다.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함께 멸하며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동일한 토대를 가진다. 내라는 개념적 존재가 말 그대로 존재를 하려면 그 개념적 존재에 바탕이 있어야 되고 그 개념적 존재가 그 대상으로 삼는 대상이 있어야 돼. 대상은 뭔가 책이든 핸드폰이든 이것이 이제 대상이고 그런 대상을 인식하는 바탕, 토대는 뭐 보는 거는 눈이고 듣는 거는 귀고 이런 것들은 바탕이고 토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과 대상, 보는 눈과 보는 대상이 결합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보는 내가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바탕과 동일한 대상을 가진다. 계속 강조하지만 내가 오온이다 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오온이다. 오온 각각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오온이다. 근데 여기서 행오는 예를 들면 어떤 때는 내가 뭐 누군가를 시기 질투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평온한 마음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분노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좌절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심리 현상들이 그때그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 각각의 심리 현상들은 앞에서 말한 색온, 수온, 상온, 식온과 항상 결합을 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그런 게 심리 현상의 예죠. 분노, 시기, 질투, 뭐 사견 이런 것들이 심리 현상이죠. 평온함, 뭐 행복함 이런 심리 현상들이 다른 오온의 다른 것들과 항상 함께 같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들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예. 오온.
이렇게 이제 행오는 심리현상이다. 심리현상에는 50가지의 심리현상이 있다. 그거는 유익한 거, 뭐 해로운 거, 유익하지도 해롭지도 않은 것, 이런 50가지의 그런 심리현상들이 있다. 이거를 초기 불교에서는 뭐 마음부수 이렇게 번역하고, 또 기존의 아비달마 구사론 이런 데서는 심소법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죠. 용어는 다르지만 결국은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마음과 함께 소멸한다. 그래서 심소, 뭐 마음 부수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지금 말하는 마음은 이제 곧 나오는 식곤이죠. 식곤. 아르말이라고 말하는 식곤. 이게 이제 마음인 거죠. 식곤. 말 그대로 식곤은 뭐다 하면은 이제 이거는 뭐 아는 작용을 하는 거다. 감각 기능을 통해서 대상을 아는 작용. 식, 마음, 의식, 안다, 뭐 아르마리. 결국은 같은 말인데 의미하는 것은 뭔가를 안다는 거죠. 뭔가를 보고, 대상을 보고, 뭔가를 본다 할 때 그 뭔가가 대상이죠. 보는 대상. 뭔가를 듣고, 대상을 듣고 아는 작용. 그게 식이다. 그 식이 찰나찰나 생멸하면서 계속 이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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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여서 이런 무대기가 되는 거죠. 그게 식온, 마음이죠. 이렇게 이해하면 뭐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책에 보면 심의, 식은 같은 말인데 뭐 조금씩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의는 이제 만호, 이건 아니 빚을 신 의 할 때 의. 그래서 이 의는 뭐 아니 빚을 신 이 5가지를 통하지 않고 그 이제 법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인식하는 작용을 특별히 이야기할 때 의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마음, 이 마음, 시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념체 할 때 신수심법 수행할 때 그 신수심법 할 때 마음 심자, 그거는 이제 시타. 이거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몸과 상대되는 마음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마음, 주로 시타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식, 우리가 이제 이제 색수상행식 할 때는 이제 식으로 많이 이제 표현을 하는 건데, 결국은 다 같은 거다. 뭐 아는 작용, 뭔가를 아는 것, 이게 식이다. 그래서 식은 단지 대상을 아는 것일 뿐이다. 이게 다죠. 대상을 아는 것일 뿐이다. 그게 식이다.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오온인데, 오온은 항상 같이 생하고 같이 멸한다. 언제까지? 번뇌 무명이 사라지기 전까지. 언제 번뇌 무명이 사라지는가? 열반을 성취했을 때 사라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항상 같이 생하고 멸하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그 다음에 이제 염오, 이욕, 뭐 이 표현들이 나오는데, 동시 발생. 여기 이제 다시 81페이지에 돌아가서 보면, 나라는 개념적 존재는 오온으로 해체해서 보고 등등등등 해서 쭉 해서 존재를 법으로 해체해서, 예를 들면 어떤 존재? 나라는 개념적 존재를 법으로 해체해서 오온으로 해체를 해서 그 각각의 무상이나 고나 무아를 통찰하여 즉 아공과 법공을 통찰을 하면 어떻게 된다? 염오하고 탐욕이 빗바르고, 그래서 해탈, 열반, 깨달음을 실현한다.
요모한다는 말은 아주 넌들이 친다. 그런 역겹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그 탐욕이 빗발한다. 염호하고 탐욕이 빗발을 이욕하고 소멸한다. 아공과 복공을 깨닫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염호의 과정. 이걸 이제 뭐 여기서는 8장입니까? 9장입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강한 위파사나라고 이야기했고, 무상, 무아를 잘 살피는 것은 약한 위파사나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용어를 하나 더 이해하는 거지, 현재 개념을 아는 데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뭐 거기 이제 8장이냐 9장에 보면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탐욕이 빗발하는 것은 그 도를 정득하는 것이다. 뭐 예류가부터 아라한도까지를 정득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소멸하는 것은 과를 정득하는 것이다. 수다원가부터 아라한가까지 뭐 과를 정득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들은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습니다. 그런 표현들은 뭐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낫죠. 중요한 것은 아공과 복공, 아공,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치고, 복공, 나라고 하는 것이 구성되어 있는 각각의 것들을 또 살펴보니까 다 무상하고 괴롭고 무하구나 라는 것을 복공, 깨치고 나면 나라는 것에 대해서, 이 일체에 대해서 진저리가 쳐지고, 그것이 염호죠. 그 염호의 과정은 이욕, 내 안에 쌓여있던 탐욕들이 무뎌지고 빗발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소멸, 그 번뇌가 사라져서 궁극적인 열반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온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오온을 이해해야 된다. 이것만 알면 그 다음에 법에 대한 공상, 모든 법은 무상하고 괴롭고 무하다라는 것을 알면, 왜? 모든 법은 찰나생, 찰나멸하는 찰나적 존재고, 그 심지어 그 찰나라고 하는 것도 아찰나로 이야기하죠. 일어나고 유지되고 사라지는 그 세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딱 끊어진 게 아니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과정 중에 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법의 속성이다. 즉 모든 법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특징, 불교 용어로 공상이다. 이거를 딱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제는 그 오온 각각에 대한 자상, 고유의 어떤 성질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면 오온이 어려울 게 전혀 없다. 내가 오온이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양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7장부터 9장까지를 했는데요. 그 이제 9장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쭉 봅시다. 9장이 몇 페이지입니까? 8장. 자, 9장은 이제 오온에 대해서 좀 앞에 했던 7장과 8장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오온은 동시 발생이다. 계속 이야기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오온이니까, 내라고 하는 개념적 존재가 오온이니까 각각을 따로 떼내서 생각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오온은 동시 발생이다. 매 순간 함께 생하고 함께 멸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152페이지 오온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다.
152페이지 2. 오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이다. 그렇지? 나는 오온이다 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했죠. 나를 오온으로 해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오온이고 오온이 내다. 여기서 이제 불교를 좀 공부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교란 무엇인가? 스스로 질문을 했을 때 불교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부처님의 답이 불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막연한 생각이 실제로 부처님은 실제로 나는 오온이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본인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계속 불교의 부처님과 경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게, 아, 불교의 핵심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핵심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더라. 부처님은 나는 오온이다 라고 계속 사실 부처님은 강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154페이지. 해체에서 보면 무상, 고, 무아가 보인다. 이건 이제 앞에 그 81페이지에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아공을 먼저. 아공은 해체하는 것이 아공이죠. 그지? 아공. 내라고 할 만한 게, 내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은 내가 아니구나. 아공. 그 다음에 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법을 해체해서 놓고 보니까 각각의 법도 무상하고 괴롭고 무하더라. 이게 이제 법공. 그럼 그게 왜 무상이고 고고 무하냐? 왜? 라고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무상, 고, 무하는 모든 법의 공상이라고 제가 지금 오늘 계속 이야기하죠. 보편적인 성질. 그것은 찰나적 존재라는 그 특성 때문에 무상, 고, 무하라는 보편적인 성질을 가진다. 찰나적 존재라는 말은 모든 법은 찰나생, 찰나멸하는 것을 계속 이어서 찰나생, 찰나멸한다. 불교적인 용어로 이걸 뭐라고 그러죠? 상속이라고 그러죠.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찰나찰나 존재가 뚝뚝뚝 끊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서 찰나찰나 존재한다. 이것이 법의 특징이다. 이게요. 공통된 특징. 그래서 무상이고 고고 무한데 이렇게만 말하고 끝이면 이게 뭡니까? 그냥 지식이죠. 아, 불교에서 말하는 법은 찰나적 존재다. 그것은 무상하고 괴롭고 무하다. 라는 사실을 외우기만 해서는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어떤 실험 장비를 가지고 실험을 하고 관측 장비로 관측을 해서 발견한 게 아니고 어떻게 모든 법이라는 그런 개념을 부처님이 창안을 하고 각 법의 공상, 공통적인 특징을 분석을 했느냐?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한 거죠. 수행을 해서 모든 법의 공상인 무상, 고, 무아를 내가 수행을 해서 직접 확인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 전에는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일종의 지도를 내가 손에 지니는 정도. 무상, 제법의 공상을 이해하는 것은 내가 어떤 수행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지도 정도를 내가 손에 확보하는, 보는 이 정도 개념이다. 세 번째, 네 번째, 그 바로 밑에 무상, 고, 무아를 통해 해탈한다. 무상, 고, 무아를 깊이 알게 되면, 깨치게 되면 81페이지에 나오죠. 염오하고 이욕하고 소멸한다. 염오는 넌들이 짓는 거고, 이욕은 탐욕이 바라는 거고, 소멸하는 것은 번뇌가 소멸하는 것. 번뇌의 불꽃이 완전히 꺼지는 것. 무상고 무아.
제법의 뭡니까? 공상을 내가 수행을 통해서 체득을 하면 그 다음에는 해탈이 온다. 여모, 이욕, 해탈한다. 이게 부처님이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화란 없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오온이다. 한 지금 한 20번은 말한 것 같은데 나는 오온이다. 그러니까 나는 해체해서 보니까 5가지 법으로 나눠지는 거고 그 5가지 법 각각은 무상하고 고고 무하고 그러니까 진화라고 하는 뭔가가 존재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게 이제 여기 쭉 그 다음에 156페이지에는 이제 아공 법유를 초기 불교에서 주장하는가 이제 아니라는 이야기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오온과 오치온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치자가 들어갔다는 거 뭐 여기서 이제 그 대상이 이제 열반에 이르기 전까지는 결국은 그것이 이제 지착하는 거고 탐착하는 거니까 오온은 오치온과 동일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61페이지 마지막 단락이 그거죠. 요약하면 모든 색수상 행식은 덤이라는 뜻에서는 모두 온이라 불린다. 그러나 아라한이 열반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수상 형식을 제외한 모든 오온은 지착의 대상이 된다는 뜻에서 오치온이 된다. 그러니까 중생들한테는 오온이나 오치온은 같은 의미고 열반을 이제 아라한이 열반을 깨치는 경우에 그의 수상 형식은 오치온에서는 제외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죠. 네. 자, 어쨌든 이제 마지막에는 162페이지 마음 혹은 아르마리를 절대화하면 안 된다. 계속 오늘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이 아비달마 불교는 이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비달마 불교입니다. 법에 대해서. 그래서 실제로 아비달마 상가타 이런 걸 보면 뭐 5원, 12처, 18개 이런 이야기는 제일 뒤에 나옵니다. 상당히 거의 대부분은 어디에 할애되느냐. 각각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법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제일 끝에 5원이라는 게 뭐고 12처라는 게 뭐고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보면. 결국 이제 오늘 한 이야기는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오온이다. 오온이라는 것을 왜 이야기하는지를 먼저 알아야지 오온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그게 사실은 오온을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하다. 요게 오온을 이해하는데 핵심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실 오온뿐만 아니라 불교를 이해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 두 번째가 그거죠.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존재는 실제 세계의 존재가 아니고 뭐다? 고정관념이다. 내 머릿속의 고정관념이다.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무엇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의 고정관념을 우리는 존재라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고정관념에서 출발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착각은 내 머릿속의 고정관념을 실제 여기에 있는 그 뭔가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것을 내 머릿속의 고정관념인데 그것이 실제로 현실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 꼭 불교를 이해할 때 반드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세세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보고 이해하면 됩니다. 세세한 부분들은.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직접 수행을 하는 거죠. 네, 오늘은 5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5온 했으니까 이제 다음에는 12철을 해야 되겠죠, 아마. 책에서 보면 페이지가 오늘 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를 이제 오늘 했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내가 보는 대상들, 나의 대상들을 이제 다음에 해야 되겠죠. 나는 누구인가 했으니까. 대상은 이제 존재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죠. 그죠? 그게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 13장, 18개까지가 이제 다음에 할 부분입니다. 한마디 더 붙이자면, 이 초기불교의 이 책을 읽는데, 이런 이제, 이 책이 보면 제가 보다 보니까 그렇게 친절한 책이 아니에요. 보면, 뭐, 불교학을 뭐 전공하실 분이라면, 이게 뭐, 빨리어나 산스크리트 어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불교 개념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경전 어디에 뭐가 나왔다.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아무래도 이제 강목 스님이 이 역경불사의 평생의 원을 세우신 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시하는 측면에서 많이 이제 이런 뭐 번역에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빼내고, 잘 걸러서 보면, 이 책만큼 불교 개념을 정확한 관점의 바탕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뭐 쉽다고 생각되는 개론서, 입문서 몇 권 보는 것보다 이 책을 여러 번 정독을 하는 게 100배, 1000배 낫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비달마 불교 책을 보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아비달마 불교 책은 엄청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봐도 혼자서 보기가 힘듭니다. 구성이나 체계 자체가 너무 지겨워요. 그거는.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해주는 전체적인 틀 속에서 우리가 숲속에서 이 길을 잃고 헤매지 않도록 전체적인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뭘 하는지를 계속 짚어주는 이런 걸 먼저 보고 나서 아비달마 불교를 보면 아비달마 불교를 보기에 훨씬 더 편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